자, 둘째 시간은 136페이지. 육체는 마음보다 정직하다. 시민성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갖고 있는 어떤 성기능 장애 이런 부분들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임포라 그러는데 임포텐스 그러면 발기부전, 발기가 잘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여성의 경우에는 어떤 불감증, 성적인 쾌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의 어떤 육체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심리적인 원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해보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에 대한 이렇게 잘못된 시각, 성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자란 가정 환경의 영향이기도 하고 한국 사회와 문화라는 어떤 그러한 거기서 형성된 잘못된 관념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날에는 특히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야동 문화, 인터넷에서 범람하는 그러한 어떤 성을 하나의 그 대상시하고 오락시하고 여성을 하나의 쾌락의 도구로만 삼는 어떤 그런 것을 보고 자라온 사람들의 어떤 영향도 크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시끄러웠던 그 이제 N번방 사건, 박사 조주빈이라든지 갓갓 문형욱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언론에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각자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보기에는 둘 다 아주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얼굴에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문형욱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경찰이 시켜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본인 죄의식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짜 뉘우치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뱉는 말이죠. 언론을 향해서.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네들이 마치 그 비디오 게임 하듯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성 착취하는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비디오 게임 하는 것처럼 컴퓨터 게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성을 대상화해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어떤 그런 관념이 전혀 없고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이렇게 애정이라든지 생각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에 대해 가지고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제대로 된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에 접근하는 게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자, 1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없는 것이 아무래도 남자가 재구실을 못하기 때문임이 분명하니 진찰해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대개는 이제 비뇨기과에서 진찰을 받고 성기관에는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뒤 정신건강의학과에 문을 두드리게 된다. 신경계통의 장애란 이 경우 극히 적은 편이므로 대부분은 심리적인 원인에서 생기는 성불능증이고 이것이 정신생리성 비뇨기계 장애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병이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발기불능이라든지 또 성불감증이라든지 어느 경우에든 실제로 비뇨기과나 이제 가보면 산부인과나 가보면 이 생리적인 기능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그 제대로 성 기능이 작용하지 않는 이유는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어떤 사랑과 신뢰, 따뜻한 유대관계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피어나고 싶어하고 결실을 맺고 싶어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남녀 간의 뭐 부부 간의 어떤 관계가 서로 좋지 않고 또 이렇게 그런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든지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는 관계에 있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성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럴 경우에는 이 무의식과 우리 육체가 말하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쾌감을 느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진정으로 열린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성기능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성에 대한 어떤 잘못된 관념 갖고 있는 경우에도 그런 것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마초라 그러는데 영어로 마초라 그러면 굉장히 근육질적이고 이렇게 뭐 대단히 뭐 이렇게 운동선수 같았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남성상 성에 대한 남성이 성에 대한 관념도 그거와 비슷합니다. 예, 뭐 크고 우람하고 이런 걸로 여성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관념이 이제 야동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관념이에요, 남성들의. 예. 왜냐하면 야동 같은 데나 포르노에서는 오로지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막 굉장히 강하게 해가지고 여성이 막 기뻐한다는 그런 것만 널려 있어요. 사랑이 섬세하게 접근해가지고 따뜻한 어떤 유대관계, 스킨십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고 가는 인간적인 어떤 유대감, 사랑 이런 거는 하나도 표현 안 돼 있잖아요. 그냥 물질적인 그냥 물리적인 그냥 쾌락만 이렇게 막 드러내는 그런 것만 보고 자란 남성들은 이제 여성이 이제 그런 것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관념으로 이렇게 여성에게 파트너에게 접근하는 사람은 성기능 장애가 오기 쉽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것 역시 무의식이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육체적으로 표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도 성불감증을 느끼는 여성들을 이렇게 보면 심리치료를 하다 보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성추행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성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기억하기 싫은 끔찍한 기억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몸이 통나무처럼 딱딱하고 얼어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성에 대해서 기능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닫아버린 거죠. 성이라는 것은 괴물 같은 것이고 정말 추하고 악한 거라는 생각 때문에 몸에 있는 성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극단적인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건 좀 극단적인 경우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이제 나한테는 이제 수녀님들도 독신 생활하는 수녀님들도 이제 심리 치료를 받으러 자주 오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부터 처음부터 성생활을 안 하기로 마음먹고 이제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기능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죠. 예. 그런 경우에도 보면 여성들이 몸에 병이 많이 납니다. 예. 몸에 병이 많이 나고 정상적인 생리 기능 작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는 몸에 병이 많이 생기고 또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육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육체의 건강한 어떤 생리적인 기능 자체가 많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여성들이 성불감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남성들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여성들만 예민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성관계를 하고 난 뒤에 아내가 뭐 그거밖에 안 돼? 뭐 라는 식으로 그냥 한마디로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던진 피식거리는 한마디 이렇게 그런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발기가 안 되는 그럴 만큼 남성들도 굉장히 예민하고 약합니다, 사실은. 자, 교재를 한번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부인의 가족 측에서 남자가 본래부터 병신인데 속아서 결혼했다고 가정법원에 제소해놓고 피고인처럼 쩔쩔매는 남편을 억센 황소 같은 마누라가 그의 부모와 함께 끌고 오는 광경도 목격된다. 이런 경우 남자는 아기를 낳는 도구에 불과하며 결혼이 오직 씨앗을 받아내는 계약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들게 한다. 136페이지 밑에 한번 보세요.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창녀촌에 갔다가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고민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다. 이들은 자기가 아기를 못 낳는 불구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지만 그들은 결코 불구자가 아니다.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일시적으로 몸이 말을 안 들었을 뿐이다. 순결을 버리는 것에 대한 저항,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책감, 혹시 누구에게 들키면 어떻게 하나, 병이 옮진 않을까 하는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신체도 그 기능을 순조롭게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런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신체가 건강한 20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신체가 재기능을 못하도록 딱 차단하고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거죠. 야, 여기서도 마음이 육체에 대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137페이지. 그런 불안이나 공포감, 자책감을 직접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적인 감정이 생리적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란 그 사람의 생각보다도 훨씬 정직하다. 육체가 미리 반응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육체가 먼저 반응합니다. 심리적 원인에 의한 성불능증은 선택적인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서 부인과는 원만하게 성관계가 이루어지나 직업적인 여성과는 안 된다든지 또는 그 반대로 직업적인 여성하고는 성관계가 아주 이렇게 원만하게 잘 되는데 부인과는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예요. 130페이지 중간에 보면 환자들은 흔히 한 번 성교에 실패하면 다음번에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겁을 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생리 기능을 막는 원인이 된다. 또한 성급하게 몇 번씩 시험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긴장되어 더욱 실패를 재촉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의사 처방을 무시하고 약효가 증명되지 않은 강정제를 쓴다든지 여러 번 시험을 해본다든지 하는 것은 금물이다. 요즘 이제 남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비아그라죠. 비아그라. 정력을 강화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먹는 약인데 제일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입증된 것이 비아그라입니다. 비아그라는 이제 여담이지만 비아 그러면 이제 바이탈 생명과 관련된 그런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vigor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그런 정력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단어고 그라는 나야가라에서 나왔습니다. 나야가라 폭포. 나야가라 폭포와 같은 정력 이런 이제 말을 만들기 위해서 합성어로 이제 비아그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육체적인 그 집착해가지고 뭐 정력제를 먹는다든지 병원을 찾아간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당분간 이렇게 성관계를 맺지 말고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뭐 이렇게 아내나 파트너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길 그런 부분들 생길 때 이렇게 성관계를 해보는 그때 놀랍게도 뭐 굉장히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러한 왕성한 정력이라든지 또 서로의 어떤 일치감, 어떤 엑스타시를 느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성의 본질이구나 라는 걸 알아듣고 나면 몸이 왕성하게 계속 반응해 줄 겁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38페이지 위에 보세요.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전체로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이의 성관계가 원만해지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남자뿐 아니라 상대방인 여성 자신도 남자를 원망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 어딘가에 금이 가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 야동에 나오는 그러한 남녀간의 그냥 쾌락만 이렇게 추구하는 아주 강한 성관계, 그런 건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환상을 만들어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 환상에 매몰돼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이제 청년들 중에서 이렇게 젊은 청년들 중에서 그런 관념만 갖고 있는 사람 이제 갖고 자기 애인과 이렇게 성관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나는 왜 그렇게까지 못하나 이런 어떤 조금 뭐 창피함, 수치심 이런 것 때문에 원만한 성관계를 못하는 경우도 이렇게 그런 예도 신뢰도 본 적이 있습니다. 138페이지 여성의 생리와 심리. 1924년 프로베니우스의 저서에 소개된 한 에티오피아 여인의 말. 헝가리의 신화학자 칼 케레니가 27년 뒤에 신성한 소녀라는 글의 서문에서 그 말을 인용했다. 여성이 무엇인지를 남성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성의 삶은 남성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미 신이 그렇게 창조했다. 남성은 할례의 시기부터 조락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항상 마찬가지이다. 그는 처음으로 여성을 찾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 그러나 첫사랑을 맛본 날, 여성의 삶은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그날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된다. 남성은 첫사랑 뒤에도 그전과 다름없다. 여성은 어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남성들을 알 까닭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30년째 내 아내와 살고 있어. 내가 그녀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묻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 어느 정신의학자의 말이다. 남성들은 곧장 여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는 여성에 관한 자기의 환상에 도취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남성과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몸의 구조와 생리적인 기능이 다르듯이 심리적인 특징도 다르다. 여성에게는 남성의 생식기가 없기 때문에 열등의식을 느낄 것이라는 프로이드의 말은 어디까지나 19세기에 남성들의 편견을 대변한 것이었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발달심리학 할 때 배웠을 건데 남근선망이라 그러죠. Penis envy 해가지고 이거는 뭐 따로 이제 더 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가정마다 또는 어떤 문화권마다 남녀에 대한 집단적인 편견이 심하게 지배하는 경우가 있고 그 때문에 한 개인의 타고난 성에 알맞은 자연스러운 발전이 장애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이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싫어서 남성처럼 되려고 하는 나머지 여성의 본능마저도 억압하려 들면 생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쾌한 증상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진다든지 월경 때마다 뭐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여성이 여성 자신임을 이렇게 혐오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몸도 그렇게 통증을 일으키고 반응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랫동안 이제 그 심리 치료를 받았던 미국 교포 여성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가서 살고 계시죠. 며느리가 중국 여성이에요. 미국에서 자란 중국 여성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도 하버드 대학교 다니고 며느리도 하버드 대학 다닐 때 이제 사귄 이제 여학생이 며느리로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지금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재작년까지 이 며느리가 아직 아기도 안 낳았는데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해서 골치 아파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완고하고 미국이니까 이제 뭐 한국처럼 뭐 이렇게 시어머니 말 안 듣죠, 그죠? 그리고 남편도 아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내막을 보니까
며느리가 자라면서 자기 친엄마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예. 엄마에 대한 컴플렉스가 아주 강한 사람인데, 그래서 엄마를 싫어하다 보니까 여성성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여성성 자체를 증오하고 남성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미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흔한 나라인데, 모르겠어요, 아직은. 나도 정답이 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그냥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엄마에 대한 분노가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크게 후회하겠죠. 예,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되잖아요. 자궁을 드러내고 더 이상 애기 못 낳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무튼 그런 어떤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가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육체를 지배하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이지요. 139페이지 보면 밑에 사랑에 있어서도 자연스러워질 수가 없다. 남편과 경쟁을 하게 되며 남편을 권력으로 휘어잡고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관계도 사랑의 표시이기보다는 그런 목적으로 행사하게 되고 결국 그 대가를 불감증으로 지불받게 되는 것이다. 이제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남자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예, 그런 마음, 사랑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성관계 임하다 보면 몸이 이제는 더 이상 반응 안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역시 사랑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야. 성관계라는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몸이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거죠. 불감증이란 남편에 대한 증오감의 표시라고도 설명되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불감증이라는 말을 넌지시 내비침으로써 남편의 접근을 막거나 길을 꺾고 복수를 자행하게 된다. 또한 어머니가 되는 것을 싫어하며 임신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면 유달리 임신 초기에 구토증 같은 것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아이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사랑과 미움의 심한 갈등 속에 빠진다. 어린애를 갖고 싶은 사람 또는 갖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임신도 되지 않았는데 월경이 없어지고 어떤 때는 꼭 임신한 사람처럼 입덧이 생겨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배가 불러오는 상상 임신도 가끔 생긴다.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내가 이 심리치료를 하면서 상상 임신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2017년도에 나한테 이제 심리치료를 받으러 온 수녀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때 나이가 벌써 64살입니다. 64살인데 나와 이렇게 심리치료 하면서 이렇게 내면 작업을 이렇게 하면서 내면에서 아주 격렬하게 성관계를 맺는 그러한 그 환상을, 비전을 이렇게 봤었어요. 보고 실제로 몸 자체에 그런 막 경련과 흥분과 이런 이렇게 그 엑스타시가 막 느껴질 정도로 몸이 격렬하게 반응을 해드렸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수녀님들이 그러한 육체적인 성생활을 하지 않고 육체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억압되어 있던 성적 에너지가 이렇게 몸에 발산이 되는 어떤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근데 이 수녀님이 한 2주간 가까이 이 질과 자궁에 어떤 이물감 같은 걸 막 느끼면서 꼭 상상 임신이 된 것처럼 그런 어떤 느낌이 계속 있었더랬습니다. 불편해 했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그 당시에 또 이제 나한테 오는 심리 치료를 받으러 오던 그 여성 중에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한테 이 수녀님이 이런 것을 보이는데 혹시 상상 임신이 아닐까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직접 만나보지 않아서 정확히 말할 수는 없고 모르기는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몸이 그렇게 신비한 거예요. 예. 우리 몸이. 교재 마지막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기를 갖는 것을 두려워하고 고통 없는 제왕절개를 선호하는 시대에 저 에티오피아 여인의 아기를 갖는 어머니의 위대한 체험도 그 의미가 희박해졌다. 산고를 모르는 에덴의 낙원에서처럼
영원한 소녀이고자 하는 여인들이 많아진 시대에 대지인 어머니의 크나큰 인종의 미덕을 다시금 현대로 불러 그를 찬양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에티오피아 여인의 여성문을 수정해야 할 것인가? 영원한 소녀라 그랬죠.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그 임무, 타고난 어떤 그러한 책무, 자녀들 양육하고 낳아서 기르고 양육하고 또 세월을 인내하면서 이제 돌보는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성들 이제 영원한 소녀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커리어 우먼이라고 해가지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자기 인생을 즐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영원한 소녀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 또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